자, 오늘은 이제 뼈에 대해서 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뼈와 관절 그리고 골격 형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가르칠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뼈죠. 그러니까 뼈의 형태가 고정적으로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는 방향이 나오거나 운동을 하는 움직임의 제한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부상의 방지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뼈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요 어디 뼈 같아요 이거? 대퇴골이고, 대퇴골의 면을 자른 거죠. 이렇게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뼈가 있으면은 사실 뼈는 그 자체로 존재하진 않아요. 뼈는 그 바깥에 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에 막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뼈도 이 골막이라는 거에 의해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골막이 짱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제로 키가 잘 안 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골막이 좀 유연할 수도 있어요. 이 생각보다 되게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골막이라는 것에 쌓여있고 근육도 막에 쌓여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은 막에 쌓여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적 관점에서 제가 이제 하디 램보드라고 하는 사람의 트레이닝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하디 램보드라고 하는 그 코치만 유일하게 근막을 확장시키겠다라는 개념을 주장하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디빌딩 트레이너 중에는 그 사람이 유일하고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근막이라든지 골막이라든지 이런 막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근육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근막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가도 하나의 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골막에 의해서 쌓여있고, 잘 보면은 얘가 지금 혈관이죠. 이 혈관, 뼈 속에 혈관이 있을까요? 뼈 속에 혈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혈관이 무조건 있어요. 왜냐하면 혈관이 들어가지 못하는 조직은 썩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이라는 게 영양 공급을 해주고 노폐물을 수거해주죠. 동맥정맥이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 안에도 이 혈관이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뼈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 조직들보다. 그러니까 왜 근육이나 인대, 건, 아니면은 일반적인 장기들, 이런 데는 진짜 거미줄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지들이 뻗어 있는데, 뼈는 이렇게 혈관이 들어가는 구멍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뉴트리엔트 포라멘이라고 해서 영양 구멍이라고 해요. 영양 구멍. 그래서 뼈도 구멍이 있구나. 근데 이게 많진 않구나. 이거를 이해하면 좋고, 뼈 안으로 들어간 혈관이 다양한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이 주행 방향에 대해서도 명칭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락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깊숙이 다루는데,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뼈 안쪽에도 영양 공급을 하고 노폐물을 수거하는구나, 이거를 이해하면 일단 첫 번째 뼈의 영양 공급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뼈는 바깥은 되게 단단해요. 뼈 바깥면, 근막을 제거하고 뼈 바깥면을 보면 엄청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치밀뼈라고 그러거든요. 치밀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컴팩트 본이라고 부르고, 딱딱한 뼈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 요 파트, 이 파트는 구멍이 막 숭숭 뚫려 있어요. 우리 왜 골다공증 들어봤죠? 골다공증은 이 구멍이 엄청 많아진 거야. 원래 뼈 속은 다공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공질이라는 게 구멍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골다공증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이게 훨씬 더 헐거워져요. 다공질 이 구멍이 더 커지고, 요 안을 보여주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거, 이런 것들이 다 구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 안에 구멍이 더 헐거워지는 게 골다공증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스펀지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펀지, 진짜 뼈 이름이 그냥 스펀지본이에요. 스펀지라는 게 뭐예요? 물 같은 걸 이렇게 쫙 흡수하고 물 한번 쫙 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스펀지라는 것도 해면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스펀지도 구멍이 엄청 퉁퉁퉁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성기를 했을 때 성기 주변에 있는 근육 중에 골반 기저부 중에 해면체 근육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왜 뚫려 있을까? 이 구멍이 뚫린 거 안에는 액체가 차 있어요. 액체. 그걸 우리가 골수라고 불러요. 이 스펀지본 사이사이에 이런 골수가 차 있습니다. 이런 골수가 차 있고, 이 골수의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 몸에서. 얘는 지금 옐로우 멜로우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황색 골수인데,
이게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뼈에는 적색 골수가 있어요. 그 적색 골수에서는 적혈구하고 백혈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혈 기능이라고 해서 피를 만드는 기능을 뼈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지에 있는 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적색 골수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황색 골수로 변해요. 혈액을 만드는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드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뼈의 구조를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게 뼈가 이렇구나. 그리고 잘 보면은 뼈가 근육처럼 커질 수 있을까요? 성장기 때. 우리가 키가 크면은 뼈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성장기 때 가능하죠. 그럼 성장기가 끝났어요. 성장기가 끝났다면은 이 뼈는 커질까요? 아니면 형태를 유지할까요? 뼈는 뼈 세포가 일단 있겠죠. 그 뼈 세포 말고 뼈 모세포라는 게 또 있어요. 오스테오블라스트라 그래서 뼈를 생성시키는 세포가 있죠. 그리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오스테오클라스트라 그럴 거예요. 뼈를 만들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퇴골이라는 게 처음에 어렸을 때 얼마나 했겠어요? 어렸을 때 요만히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키가 크면서 이렇게 다리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뼈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대퇴골은 이 둥그란 머리가 길게 이렇게 나와야 돼. 어렸을 때는 뼈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만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크면서 이 대가리의 위치가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뼈를 파괴하지 않으면 샤프트의 모양이 일자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엄청 두껍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끔한 다리, 그러니까 말끔한 뼈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일정한 압력을 계속 줘요. 일정한 압력을 계속 줘. 그러면은 뼈는 그 저항을 받아서 자라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법칙으로 있어요. 그 법칙은 골프의 법칙이라고 해서 뼈도 압력이 계속 커지면 뼈의 크기가 증가해요. 이거를 이제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그 야구 선수들이에요. 어린 야구 선수들, 특히 엘리트 생활을 하는 그 어린 야구 선수들의 상완 골두를 보면 일반인보다 훨씬 커요. 왜냐하면 이 회전되는 압력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뼈 자체가 더 치밀해지고 사이즈 자체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옛날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긴 열전이라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단련하는 아저씨가 나왔었어요. 긴 열전에. 제가 아직 어렸을 때 봤는데 아직도 기억나. 근데 이 손가락이 옆에 있는 손가락보다 더 커. 맨날 이걸로 팔굽혀펴기하고 뭐 수박 같은 거 뚫고 막 이직거리를 하니까 얘가 커지는 거야. 뼈가. 당연히 근육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뼈도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질환적으로도 잘 보여주죠. 어떤 질환에서 많이 보이냐면 족저근막염에서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족저근막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잖아요. 근데 그 텐션을 우리가 잘못 쓰게 되면 뒤꿈치, 이 칼카네우스라고 하는 뒤꿈치에 있는 부분에 뼈가 자라납니다. 이거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발바닥 아래를 지금 보는 거죠. 이 발바닥 아래를 봤을 때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의 층에 의해서 이 뼈가 앞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근막에 일정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어떤 형태의 질환이 생기냐면 실제로 이 뒤꿈치에 있는 이 뼈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옵니다. 실제로 뼈가 자라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구조가 변형된 이거를 이제 스트럭처가 변형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말 그대로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의 일정한 압력이 한 부분에 너무 지속되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은 뼈의 구조가 변하는 거고, 이 구조가 변하면 당연히 이 뼈는 이렇게 튀어나온 뼈는 신경이나 주변 근육을 계속 건들겠죠. 그럼 통증이 이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트레이너가 개선을 절대 시킬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원분들이 아픈 사람이 왔다. 그럼 병원을 가봤냐고 일단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그 진료가 먼저인 이유가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커요. 구조적으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제 현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상의학에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를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알려져 있는 엑스레이라든지 뭐 CT라든지 MRI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거는 반드시 회원님도 인지를 하고 가야지 운동을 할 때 더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근막염 때문에 네, 요런 거잖아요. 그쵸.
이게 저도 알게 된 게 제 네. 친구, 축구하는 친구가 네.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네. 병원에 갔는데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의사 말로는 인대가 한번 다쳤었어요, 친구가. 네. 그거를 치료를 제때 안 해가지고 그쪽에 뼈가 굴곡처럼 자랐다라고 말을 해줬대요. 그럼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죠. 그 골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특발성이라고 얘기해요. 병원에서도. 병원에서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도 의사 선생님이 추론을 하신 거지. 그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증을 얘기하신 거예요. 의사가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진단은 아니다. 내 생각이다. 이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인대가 뭔가 특정한 압력이라든지 뭔가 이상적인 현상에 의해서 골화되는 현상을 갖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족저근막이라든지 어깨라든지 특정 부위에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뭐 대표적으로 라운드 숄더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럼 부하가 한 부분에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인대나 건들이 골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게 실제로 뼈가 자라난 것인지 인대가 골화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학도. 하지만 뼈의 세포의 구조상 뼈 모세포가 우세해지고 뼈 파세포가 약해지면 뼈는 자라납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면 되고, 이제 뼈 자체를 이제 아까 봤던 그 큰 뼈를 부분으로 그냥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부분으로. 그럼 이렇게 뼈 사이사이, 여기 지금 컴팩트 본이에요, 이 전체가. 아까 그 딱딱한 뼈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 그 딱딱한 뼈 사이에는 혈관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바깥에서 영양구멍이라는 데서 이렇게 혈관이 들어오면 그 혈관이 이미 길이 정해져 있는 라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뻑뻑하기 때문에 아무 데로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혈관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스펀지 본까지 들어가 있다. 이 구조를 볼 수가 있죠. 간단하게 트레이너라면 이제 요 정도 알고 있으면 그렇구나. 우리가 뼈가 이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뭐 회원님들이라면 뼈가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운동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뼈의 기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는 뼈와 뼈가 만나면 관절이 되죠.